월요일 선택 오늘의 종목 시간은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장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주요 시장 특징과 흐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난주에 미국 시장 나스닥 0.48% 상승, 다우는 0.66%, S&P 500 0.61%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내내 미국은 월요일 날 휴장이었죠. 그리고 네. 화요일 수부터 목요일까지 정강 후약이었습니다.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강하게 시작을 했다가 주 후반에 있을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관망 문의가 있으면서 정강 후약의 모습을 나타냈다가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좋지도 그리고 나쁘지도 않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우호적인 상태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이 67만 명이었는데 55만 9천 명 발표가 됨으로써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시장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성장주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3대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코스피가 1.61%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리고 코스닥은 1.04%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3,240포인트입니다. 3,266포인트가 역사적 신고 지수이죠. 그래서 이번 주 초에 역사적 신고 지수를 돌파할 것이라고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타 국가에 비해서 강했던 이유는 선물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이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노무라증권에서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발표가 됐는데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과 함께 반도체 주식들이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5월 고용 통계가 가장 중요한 지표였다면 이번 주 증시에서는 어떤 이슈와 이벤트들을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까? 네, 여러분 뉴스 계속 보시겠지만은 네. 이 10일 날 발표된 CPI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지난 5월에 4월 CPI 때문에 네. 시장이 순간적으로 좀 하락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변동성이 좀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PC가 발표되고 그랬는데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고용 보고서가 지금 시장이 우호적으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한숨 돌리고 외적으로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그런데 10일 날 5월 CPI가 또 있기 때문에 지난 4월에는 4.2% CPI, 근원 CPI는 3.1% 발표가 됐죠. 이번에는 시장의 예상은 4.7% 예상, 근원 CPI는 3.4%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경기 지표에 대해 시장의 예상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현저하게 낮거나 했을 때 시장은 변동성이 좀 심화되는 경향을 좀 받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주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그런 상태로 마감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의 5월 수출입 동향이 있고 그리고 9일 날 중국의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중국의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겠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10일 날입니다. 10일 날 이제 목요일이죠. 22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5월 CPI 발표가 있는데 이건 11일 날 다음 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네. 10일 날이 우리 한국의 선물에서 동시만기입니다. 선물에서 동시만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시장이 급락했다가 반등을 언제 했죠? 3월 말, 4월서부터 반등을 했죠. 3월 동시만기 끝나고 반등을 했고요. 계속 올라가다가 언제 조정을 보였죠? 9월에 조정을 보였죠. 9월 동시만기에 부근에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또 다시 1월 11일 고점을 찍고 계속 내려가다가 다시 반등을 언제 줬냐면 3월 말에 줬습니다. 3월 동시만기가 끝나고 반등을 줬죠. 시장의 이 변곡점은 선물에서 동시만기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변곡점은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는 선물에서 동시 만기와 그리고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KLS 300의 편입 종목, 편출 종목이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종목 편출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의 5월 CPI가 가장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신고지수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타이틀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네, 그렇게 보는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서부터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을 선물옵션 동시만기 수급 상황이
우호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현물 시장에서 9,184억 순매수이고요. 정말 오랜만이죠.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1조 3천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그동안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것을 커버링하면서 청산하면서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를 하면 베이시스가 확대되고 그러면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걱정을 했던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정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뭐 골디락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우호적인 상황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거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빵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는 목요일 전까지는 우리 시장은 수급상의 이유를 봤을 때 그리고 지난주에 보면은 반도체 주식들이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주에는 자동차 주식들이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 시가총액이 높은 자동차나 반도체 주식들이 반등을 약간만 해줘도 여기서 신고 지수를 향해서 우리 지수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만 이건 주초의 얘기고요. 주초이고 단기적으로 이제 우호적인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표현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주 후반 들어서 가면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끝나고 나서도 이런 우호적인 수급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주 후반에 가면 미국의 CPI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어떻게 시장에 변동성을 줄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다음 주에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관망 분위기로 다시 들어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후에 관망 분위기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다른 데서도 지금 90포인트 레벨에 있죠. 네. 그리고 달러원이 1110원까지 떨어졌고 위안화도 6.39위안까지 좀 떨어지는 상태에서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도 1.55%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이것이 위로 올라가면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유출이 되고 이것이 떨어지면 이머징 마켓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전 요인에서 이것이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안정화되면 우리 시장이 우호적이고요. 환율은 여러분 다 아시죠. 원화 강세가 되면 환차익의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 매수가 들어오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장의 지금 수급적 상황이 우호적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쪽으로 바라보고 시장이 갈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동시만기 이후에는 좀 관망 분위기로 되지 않을까. 즉 동시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이 수급이 그 이후에 다음 주에 시장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만한 관심 종목으로는 어떤 것들 꼽아주시겠어요? 기업 분석을 우리가 맨날 하고 있지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성장주가 막 오르다가 얘네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경기 관련주 오르다가 얘네들 빠졌잖아요. 아까 그 뉴스에도 그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택트 종목이라고 해서 이제 여름 이후에 경제활동 재개에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현재에서는 핫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무거웠던 종목들, 먼저 조정을 보였던 종목들이 좀 움직일 개연성이 있는데 그래서 기업 가치라의 개념보다도 지금 시점에서 거래를 실으면서 반등을 시도하는 섹터가 2주 전에 자동차가 나왔고요. 지난주에 5G와 반도체 쪽에서 나왔거든요. 거기에 있는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종목들 중에서 일단 뭐 수급이나 사트 그리고 기업 가치로 봤을 때 만약에 픽을 선택을 해본다면 자동차 쪽에서 자동차 부품 쪽에서 현대 위아가 지금 상승의 모양을 좀 그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5G에서는 서진 시스템이나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이 좋아 보이고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동바이터 다 있지만 테크인 같은 종목이 지금 차트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종목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